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어버이날입니다.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였습니다.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발에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 성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뉴욕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유시민 작가가 그저께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채널이죠. 저널리스트에 출연을 해서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여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고요. 조국 혁신당, 진보당 다 해서 다른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해가지고 우호적인 의석 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그 민주당 집권당이 대통령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거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선거마다 다 이길 거고 민주당이.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네, 수많은 말 중에서 이 발언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입을 해야 될 현상이 어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해서 한번 맞대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기는 대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세력과 진보, 개혁, 그리고 중도, 보수 모든 세력과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 이것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저는 당이 단단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동시병행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대통합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인데요. 추진단은 3개의 분과로 구성이 됩니다. 진보 연대 분과,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 확장 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김민석 대표가 어제 범여권 4당 대표와 자신 합쳐서 비공식 협의기구인 5층 진보 코너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궁금한데 김민석 대표의 이런 움직임, 이런 활동은 증축이라고 평가할까요? 재건축이라고 평가할까요?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에 따르면 재건축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두 번째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그저께 기호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대 정신을 깨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강덕구, 이현주 두 민주당 의원을 콕 찍어서 두 의원 자리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조국 원장은 지금도 대표냐? 아니죠. 라는 게 일단 궁금한데 그거는 지엽적이니까 빼고, 자, 본류로 다시 돌아와서 유시민 작가는 조국 원장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연대 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내란 극복 정치연합의 존속과 강화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시민 작가가 볼 때 조국 원장의 이런 발언은 그거를 깨는 발언일까요? 아닐까요? 내지 조국 원장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의 취지를 민주당 쪽에서 먼저 어겼기 때문에 나온 반사작용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까요?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 발언에 주목을 했고요. 또 짚을 점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또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마저 들어보시죠. 뉴스 하이킹 나갔을 때 어떤 시청자 질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만나겠냐? 제가 안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만난다는 거는 진지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생각이 다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알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괜히 서로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러면. 네, 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렇게 대놓고 떳떳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 얘기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비평가로 설정을 했고 자신의 어떤 그것을 비평 활동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평에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술 비평이 있고 현실 비평이 있습니다. 예술 비평은 작품이라고 하는 객관적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다시 되짚고 뭘 거 없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창작자와 비평가가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대화를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런 거라면 유시민 작가의 저 말은 맞아요. 한데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비평은 예술 비평이 아니라 현실 비평이에요. 정치 비평이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논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추정에 기초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그러니까 그 의견의 전제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데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비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추정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아요. 이럴 기회가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으로 한정해서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돼요. 싫어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어떤 창작자와 비평가의 만남이 아니라 자신이 추정했던 추정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추정하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것도 독점적 기회이기 때문에 만나서 자신이 추정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죠. 왜 안 됩니까? 근데 왜 도움이 안 될까라고 얘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신의 추정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건 독단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종종 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았어요. 네?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무조건 독단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다라는 지독한 편견에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서 오만한 권력자라고 표현을 했던데 유시민 작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만한 비평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화정과 왕정을 그러니까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공화정을 이야기한 취지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공화정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 분산이에요. 상호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게 공화정이에요. 그리고 상호 견제의 시스템은 당청 간에도 작동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경호 실정을 했던 그때 수많은 말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발언은 공화정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에 기초해서 했던 것인지를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욕먹을 때 같이 욕먹고 비가 올 때 같이 맞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는 어떤 발언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건 상호견제의 정신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 이때는 열린우리당 시절이죠. 여당 의원 144명 가운데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수파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들이 다수파가 되면 그 당청 관계는 상호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발언은 공화정의 발언입니까? 아니면 왕정의 발언입니까? 이것도 되물어보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엄광퀴님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대포무당님은 유시민의 발언은 충정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징가님은 유 작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발언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더 계파 간의 격차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친명이든 반명이든 통합을 위한 발언이 필요할 때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반면에 지금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대통령과 따로 만나는 게 맞냐? 대통령이 만나주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도 있긴 하시네요.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해요. 지금 제 취지는 추정의 범위에 있는 것을 더 구체화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푸바오 중국 판다기지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이고 푸바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코감기에 걸려 코맹맹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만큼은 푸바오 중국 판다기시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선한 진심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은 보수도 중요하고 진보도 중요하고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 양쪽을 포용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시려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방해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은 그렇게 가머니설에 속아날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님 주변의 이상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신껏 일해주신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힘이 되고자 어느 한 드라마 클립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힘내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친구는 곳곳에 있는 법이지.